안녕하십니까. 2020년 8월 2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1년 전에 8월 21일 뭐 이 정도 생각하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. 그건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, 그 다음에 웅동학원 비리. 웅동학원은 조국 전 장관의 선친,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런 그 학교고요. 여기 비리. 그 다음에 뭐 정경심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, 뭐 이런 것까지도 해서 온갖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을 시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때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이리저리 해서 사실은 대국민 약속을 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. 그로부터 지금 1년 가까이 지난 것이죠. 근데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과연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8월 23일에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. 그 박정숙 이사장, 웅동학원의 원래 이사장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버지였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어받았죠. 박정숙 이사장이 그 자기 아들 문제 등등 또는 웅동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장 입장문이라는 걸 냅니다. 그 입장문에 보면 우리가 웅동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익도 추구한 바가 없다.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조국 전 장관도 그 청문회 직전에 입장문을 발표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, 과연 사회에 환원했습니까? 아니면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1년 동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요. 그 다음에 그 입장문에서 박정숙 이사장은 저와 제 며느리는 웅동학원 이사직을 내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박정숙 이사장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사회가 몇 번 열렸는데 그 이사회에서 박정숙 이사장한테 이사장 이제 좀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라고 얘기했다가 뭐 나도 결심이 서 있다 뭐 이렇게 말은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이 사학이사회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사장의 그 뭐 거수기 비슷한 사람들이 다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사장의 뜻에 거스르는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이사가 되질 않습니다. 이게 이제 족벌사학의 문제가 되는 거죠. 족벌사학 내지는 그 어쩐 이사장 친위 부대들이 전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이 돼버렸다. 근데 여기도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안 지키고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. 내일 모레 1년인데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와 다툼까지 벌였다.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작년 8월 23일 날 그런 입장문을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사임을 하겠다는 둥 뭐 사회 환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그 당시의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였나?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. 그런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문제입니다. 조국 전 장관 동생 잘 아시다시피 조옥원인데 조옥원 2006년 10월 31일에 그 아버지의 학교에 무슨 건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거기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자기가 아버지한테 못 받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테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.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죠. 우선 그 학교에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공사도 뭐 실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는 건데 그 돈을 못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그래갖고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. 그래서 52억 원의 채권을 확보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그 법인 왜냐면 이제 학교는요 학교가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. 이제 학교에 대한 그 일종의 주인인 셈이죠. 그 법인 사무국장으로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.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이 법인의 이사장인 아버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던 자기가 법인 사무국장으로 들어갑니다.
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당한 사람이 사실상 한 사람으로 된다. 이게 셀프 소송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송에, 그러니까 자기가 제기했던 소송에 자기가 법인 사무국장으로서 거의 대응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일부러 져준 거죠.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채권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된 겁니다. 조국 전 장관 동생이. 그래서 승소를 하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채권을 확보했고, 그 다음에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2008년 7월 달에 안모 씨라는 사람한테 14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.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. 그러니까 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 웅동학원 재산을 가압류를 했죠. 이 상황이 돼서 이 가압류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은 웅동학원의 재산이 133억 원이라고 하는데 채무는 200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나왔죠. 아니, 그거 빚덩이고 빚이 더 많은데 그걸 사회에 환원하면 우리 사회에서 빚을 갚아달라는 얘기냐?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빚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약속조차 또 지키지 않고 있다. 아니, 이게 무슨 그렇지 않아도 뭐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일어나면서 왜 조적조라는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듯이 본인이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정권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비판을 가해하는 바로 그 포인트 지점에 똑같이 본인이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손 떼겠다고 한 박정수 이사장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.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리저리 융통한 돈이 또 1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과 웅동학원 측이 이 돈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을 원래 빌린 거는요 2001년부터 무려 한 130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빌려서 이 자산관리공사라는 거는요 정부나 이런 데에서 주었던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채권을 아주 헐값에 인수를 해서 그거를 받아서 운용하는 이런 그 일종의 공기업입니다. 여기서 130차례 정도 돈을 빌렸다고 했죠. 그리고서 여기에서 계속 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, 이행강제 뭐 이런저런 걸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전화통화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에 아예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지금. 그러니까 캠코에서 빌렸던 돈 또는 뭐 그거에 여러 가지 캠코에 있던 채무 뭐 이런 것들 갚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.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. 이건 결국 국고에서 메꿔야 되는 겁니다. 이런 일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측과 웅동학원 측이. 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거기다 오늘 아침에 보면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.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본인의 변호사 선임료, 그 다음에 소송 비용, 이제 소송에 여러 가지 연루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1377만 2400원인데 이거를 내가 웅동학원 이사한테 빌리겠다. 이래서 차입신청서라는 걸 경남교육청에 냈다고 합니다. 차입신청서.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기 그 이사 누구한테 이 돈을 빌려서 일단 소송 비용으로 내고 그러니까 학교 돈으로 자기 개인 소송 비용을 내겠다 이런 얘기죠. 그렇게 내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은 그러면 나중에 웅동학원의 수익재산이 있습니다. 그 수익재산의 임대료 같은 걸 받아서 갚겠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그 변호사 선임료,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그 학교 돈으로 떼우겠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야, 그 개인이 그 문제가 된 그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학교 돈으로 메우느냐? 이거는 불가하다. 이런 식으로 그 통보를 했던 사건이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. 이것도 또한 황당한 일이죠. 아니, 웅동학원을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, 뭐 거기서 저 운영에 손을 떼겠다,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올해 들어서 이게 올해 6월 달에 있던 사건입니다. 올해 6월 들어서 자,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뭐 동생이 얘기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도 알고 그다음에 어머니인 박정숙 이사장도 알았겠죠.
근데 그 개인 소송 비용을 학교 돈으로 메우겠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퇴짜 맞은 사건. 이렇게 본다면 이 조국 전 장관 일가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며,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벌인 행태,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적반하장적인 행동, 도대체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, 납득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럼 뭐 당연하겠죠. 전직 장관이고,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해놓은 약속이 있고 여전히 SNS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짓을 한다. 이거는 이 일가의 도덕성 완전히 무너졌다. 그리고 더 이상 무너질 곳도 없다 하는 걸 결국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요. 정말 후한무치하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. 지금 문제가 되고 자신들에 대한 주목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또는 높아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일종의 범죄 행위를 모의했다가 실패했다, 이런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어떤 이 일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말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재판도 좀 빨리 끝내고 더구나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은 좀 없게 하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과거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